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과학적 개소리를 낭낭하게 풀어드리는 사이언스 멍멍 시간. 자, 오늘 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김필산의 개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XKCD라는 만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굉장히 유명한 외국 과학 만화거든요. 자, 영어로 돼 있죠.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회학자 여기 있습니다. 사회학자 왼쪽 보고 있는데 뒤에서 심리학자가, 사회학은 단지 응용 심리학일 뿐임. 생물학자 문어 들고 있죠. 문어. 심리학은 단지 응용 생물학. 문어 심리학자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심리학은 단지 응용 생물학일 뿐임. 화학자. 자, 화학자 전형적으로 비커가 아니고 뭐지? 실험관 들고 있고, 생물학은 단지 응용 화학임. 이럴 수가. 다 응용 화학임. 자, 물리학자. 오케이. 물리학자 뭐 평정했어. 응용 물리학이야. 다 응용 물리학이야. 심지어 사회학도 응용 물리학이야. 자, 수학자. 수학자 끝판왕. 니네 거기서 뭐하냐? 있는지도 몰랐다. 심지어 여기 너무 멀어. 수학자 너무 멀어. 심지어 괴리됐어. 오히려 불쌍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진짜로 이렇게 응용 관계인가 이런 걸 좀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고, 김필산의 사이언스 빛이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물리, 생물, 심리 이런 거 다 아냐, 제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필산의 사이언스 빛이 채널에 보시면은 심리학, 물리학, 자, 이거는 그냥 뭐 과학기술과 사회 응용, 자, 이것도 응용과학, 응용과학 이꼴 공학, 엔지니어링, 공돌이, 생물학, 그 다음에, 자, 이건 잘 모르겠죠. 의식의 신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요거 책 리뷰 몰아보기는 이거는 알라딘 TV에서 만든 건데, 한번 보시면은 되게 연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 하여튼 요렇게 5개 있는데, 과학, 기술과 사회 이거 하나 빼면은 4개거든요.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의식의 신비, 이렇게 4개인데, 요렇게 왜 김필사는 이렇게 4개를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놨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의식의 신비 이렇게 있고, 심리학은 없죠. 지금 심리학은 없는데 수학이 하나 있어요. 사실 수학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건 너무 넘사벽이다. 김필산이 좀 다루기 힘들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수학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뭐 재밌는 수학적 그 이론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넘사벽이기 때문에 일부러 재생 목록에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수학은 물리학은 응용 수학인가? 요거 응용 수학이라기엔 좀 어폐가 있죠. 왜냐면 수학은 일단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과학이 아니고, 왜냐면 수학은 실제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상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과학이 아닙니다.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을 응용 수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단지 수학을 원천으로 삼아서 물리학이 뭔가 좀 발전하긴 했다. 이게 원천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한 건데. 그런데 자, 여기 없는 게 화학이 없잖아요. 화학 어딨어? 화학은 결국 응용 물리학이다. 화학은 응용 물리학이다. 화학공학 뭐 화학과 자, 발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용이 뭐 어때서? 응용 뭐 어때? 응용이 뭐 잘못됐어? 응용이 뭐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죠. 비하는 거 아닙니다. 화학 응용 물리학이다. 응용. 자, 왜냐면은 화학은 이런 게 없어요. 물리학은 뉴턴 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유니버셜한 티오리가 없고, 화학은 다 그런 걸 빌려 쓰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빌려 쓰고 있죠. 자, 화학에 잘 생각해 보세요.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 뭐야? 주기율표 양자 역학이잖아요. 양자 역학. 양자 역학입니다. 자, 뭐 무슨 보일-샤르의 법칙? 분자 성분비 법칙? 자, 그런 거 다 뉴턴 역학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다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학은 그냥 응용 물리학의 불가가 아니고 응용 물리학이다. 그렇게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용 또 뭐 있지? 지구과학, 자, 해양학, 지질학, 대기학 다 뉴턴 역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응용 물리학이다. 지구과학도 응용 물리학, 천문학도 응용 물리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론 천문학 중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응용 물리학이죠. 자, 빅뱅 이론. 오케이. 빅뱅 이론 인정합니다. 근데 빅뱅 이론 자체도 물리학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응용 물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 물리학, 김필산 니 뭐 물리학 뭐 좀 아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물리학 전공입니다.
학부 때 물리학 전공을 해갖고 양자역학을 제가 사실은 양자역학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를 잘 못하긴 했지. 나중에 이해했어. 나중에 김빌산의 사이언스 비치 하면서 많이 이해했고, 그때 수업 들을 때는 사실 그리피스 그 고양이 그걸로 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간고사 20점 맞았습니다. 네, 이해를 잘 못하고 들어가서 20점 맞았는데,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다 20점 맞았고 평균이 20점이야. 그래서 B 맞았어요. B. 그럼 잘했지 뭐. 그 정도면 잘했고,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20점, 30점 요 바닥 중에서 50점 한 명 있었고 90점 한 명 있었어. 90점 한 명. 자, 걔네들은 물리학과야 잘 갔으리라고 보고. 네. 자, 그러면 화학과 발끈? 생물학은 뭔데? 왜 생물학은 따로냐? 왜 생물학 따로인데 왜 응용화학이 아니냐? 생물학 응용화학 아닙니다. 진화론이 있기 때문이죠. 진화론 유니버셜한 시오리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는 뉴턴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뉴턴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화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좀 없습니다. 화학으로 물론 자, 뭐 분자생물학, DNA가 진화론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굳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화학 법칙을 통해서, 분자적 법칙을 통해서 진화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좀 한 단계 건너갔어. 왜냐? 무슨 개체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개체 돌연변이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놈이 살아남는다. 저기 뭐야, 적자생존 뭐 그런 거를 분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굉장히 유니버셜한 시어리고, 그것 때문에 응용화학이라고 말할 수가 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의식의 신비, 요건 또 뭐냐? 이게 무슨 과학이기라도 한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의 신비는, 자, 우리는 어떻게 의식이 있을까? 심리 철학이나 의식 심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되는 분야인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과학, 무슨 과학, 의식과학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제가 사실 만들어낸 거긴 한데,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의식의 신비, 요거가 그 물리학, 생물학 이외에 제3의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인 몸에서 어떻게 마음이 나오냐, 요런 문제, 몸 마음 문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 물리적 세계에서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물론 그 김필산의 사이언스 비치 최고의 컨텐츠, 자유의지 컨텐츠에서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애매한 답변이었죠, 사실. 감각질,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나? 네, 요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딴 사람은 애초에 사과를 파란색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파란색으로 보고 있는데, 애초에 사과는 빨간색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그 사람이 보고 있는 파란 사과야. 근데 나랑 계속 얘기하는 게, 사과는 빨갛지. 응, 맞아. 사과 빨개. 이래가지고 대화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은 그냥 지금 파란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과가 파래졌어. 뭐지? 사과 왜 파래? 여러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닌 거죠. 갑자기 사과가 파래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도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네가 지금 사과를 파란색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왜냐? 그거 내 감각질이기 때문이죠. 그거는 내 감각질이고 내 퀄리아라서 그걸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의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식의 신비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인공지능은 의식이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에는 그것을 공학적으로 구현을 하는 문제,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자, 뭔가 마법, 뭔가 자유의지, 그런 거 말고 물리적 실체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문제,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말하는 인공지능, 애플 시리, 이런 애들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일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감각질, 어떤 로봇가 사과를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로봇은 진짜로 사과는 빨갛다 라고 느끼는 거를 걔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사과, 이렇게 카메라, 빛 반사, 사과, FF0000
FF000 이꼴 빨간색. 그렇게 한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에 의식의 신비라는 학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에 인공지능에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의식의 신비라는 문제. 자, 의식의 신비에서 응용을 합니다. 응용하면 뭐가 나오면 결국에 심리학이 나는 거예요. 왜냐? 심리학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에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리학 분야가 되는 거니까 심리학은 결국에는 의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응용해서 만든 게 심리학이라는 거죠. 근데 생물학에도 사실 진화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진화심리학은 또 심리가 진화했다. 동물에서부터 진화했다라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인데 사실 이 진화심리학의 심리학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진화론자들이 약간 꼽사리를 끼면서 우리도 심리학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넓은 범위의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넓은 범위의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의식의 신비가 그런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거와는 다른 또 다른 별개의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냥 제 생각인데 언젠가는 뉴턴 역학이나 진화론 같은 유니버셜한 시오리가 언젠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의식의 신비 아직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굉장히 소수의 학자 중에 양자역학으로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저 펜로즈라는 물리학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로저 펜로즈 졸라 구립니다. 그 이론 졸라 구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필산의 권위는 하나도 없지만 김필산은 로저 펜로즈 반박 쌉 가능입니다.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나?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죠. 의식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진화론은 막 벌레, 미물, 하찮은 거, 막 미생물, 뭐 곰팡이 이런 것도 진화론인데 그런 거는 사실 의식이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결국 인간과 동물, 고등 동물만 가지고 있는 의식을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의식의 신비 중에서도 이제 그거랑 약간 비슷한 분야에서 인지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의식의 신비의 그 유니버셜한 시오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물리학 학부 물리학 하다가 양자역학 20점 맞고 때려치고 인지과학 쪽으로 전공을 돌렸는데 인지과학은 사실은 되게 학제적 학문입니다. 학제적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분야를 막 짬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뭐 인공지능, 컴퓨터과학, 신경과학은 이제 생물학에서 나오는 신경과학, 뭐 그런 것들을 짬뽕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짬뽕에서 뭘 연구를 하고 싶은 거냐?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해서 인지과학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여러 그 세부 분야들을 모아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 심리학, 동물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 동물행동학, 로봇에 무슨 마음이 있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또 뇌를 연구하잖아요. 뇌 사실 인간의 마음은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경과학은 이제 생물학의 뉴런 같은 것만 연구하는 특별한 분야인데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도 이제 해가지고 섞어서 짬뽕시킨 분야가 인지과학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인지과학이 이제 신경과학이니 컴퓨터과학이니 요런 거기서 의식의 신비를 모조리 설명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시오리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필산이 생각하는 거는 뭐 신경과학이나 컴퓨터과학 이런 분야의 세부적인 그 분야에서 의식의 신비를 전부 설명하는 유니버셜한 시오리 하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리학, 생물학, 의식의 신비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의 신비의 응용으로 심리학 심리학 분야가 있죠. 제가 또 심리학을 사람들이 이게 과학이냐 문과 아니냐 근데 이제 심리학도 저는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결국에는 문과 전체를 설명하는 심리학의 응용이 문과다. 응용 심리학이다라는 거죠. 사회학, 정치학, 문학, 역사. 그러므로 문과는 응용 심리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